아니 그러면은 설렌 적도 아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있고요. 라인업이 문제였던 거죠.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그 두 분이셨거든요. 물론 두 분 다 전역을 하셨지만 그 두 명과 초임하사인 저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여자 동기 한 명. 그 둘 끝이었습니다. 오 너무 맞습니다. 이상한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먹었다고요? 먹을 때마다? 네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2025년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군의 허리 그리고 중심, 바로 부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9월에 4년 복무하고 전역한 현재 대한민국 예비군인 중사 박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년도에 전역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4년만 의무복무만 하고 중사로 전역했고 1사단 GOP에서 복무를 했던 예비역 중사 김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만배는 이름이 이게 당연히 제 이름이 달려있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제가 또 지금 저도 유튜브를 작지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뭐죠? 네, 1000만배 중사라고 네네. 제가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쇼츠 찍다가 이거를 붙여놨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공식 질문을 하나를 하는데, 다시 내가 군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부사관으로 가겠다, 아니다 무슨 부사관이나 4년 동안 했던 너무 지겹다 못 가겠다, OX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다, O 못 간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둘 다 X. 예. 평가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방공이었습니다. 방금 왜 X인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는 것부터가 일단 좀 그렇긴 한데 네, 넌 그렇긴 한데 어. 부사관 하다가 나왔는데 다시 가서 4년을 하는 네. 거는 저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병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사관으로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 생활을 하다가 부사관들을 보면서 이거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할만하겠다. 네, 제가 2등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역 부사관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병 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네. 정말 세상이 넓다는 걸 알았죠. 제가 있던 부대는 좀 굉장히 편한 곳이었는데 어디에서 있었죠? 아까 1사단이면은? 1사단 파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을 해보시니? 병사 때 있었던 부대는 그때도 GOP였는데 그때는 좀 편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간부가 돼서 오니까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왜 X를 하신 거예요? 일단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네. 과거로 이제 20살에 저로 돌아간다면 입대를 안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야 너무 멋있고 내가 나라를 지킨다, 군뽕에 찼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은 입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혹시 장교로 입대하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장교의 모습은 어때요? 저도 장교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오히려 장교가 상대적으로 부사관보다는 어떤 뭐 처우나 그런 게 좀 낫지 않아요? 처우를 비교하면은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어깨가 무겁다고 하죠. 이제 그게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부사관 학교를 보통 이제 자대 가기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연도마다 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과정, 초급과정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양성과정은 16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관하기 전에 받는 교육, 그게 16주였습니다. 어땠어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8주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현재는 정확히는 모르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가 12주로 줄었나 그럴 거예요. 부사관 오히려 학교가. 지금은 그러면 거기서는 보통 이제 16주. 16주고 18주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4달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받고 이제 보통 이제 자대를 가는데 4달 동안 무슨 교육을 받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신교대나 훈련소 가면 훈련병들 훈련 받잖아요. 그냥 그거 곱하기 4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안 받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독도법이라든지 네. 뭐 지도 보는 아니면은 이제 훈련소에서는 각계 전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소대 전투라고 해서 네. 좀 더 규모가 있게 하고 그런 걸 좀 더 오래 하죠. 어떻게 보면은 훈련병 생활도 하셨고 또 이제 그 부사관 학교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네. 살짝 더 깊게 한다. 깊게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떠나서 약간 대우라고 해야 돼. 그런 거는 이제 훨씬 좀 세긴 하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받는다. 네, 좀 못 살게 구죠. 그러니까. 네.
조교 교관님들이 조교 교관님들이 부사관 분들이 교육을 하세요? 아니면 장교분들이 교육을 하세요? 전부 부사관이에요. 네. 선배시구나 아예. 그렇죠.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인간 하시고 나면 기억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임관하고 임관식 때 하사를 다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전에는 계급을 뭘 달아요? 저희 단풍하사라고 네. 하사 계급장인데 노란색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사 딱 받으면 기분이 그때 오묘하죠. 사실. 이제는 내가 네. 이제 내가 하사라고?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진짜 간다고 살짝 이런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받을 때는. 네. 그리고 그거 받고 또 교육을 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무슨 교육을 받아요? 그거는 초급반 교육이라 해가지고 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사관 학교에서 이 교육 끝내고 이제 초급 교육을 하나를 또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초급 교육은 이제 병과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저는 보병이었으니까 보병 기준으로는 그냥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그거는 몇 주예요? 그건 20주였어요. 더 기네? 네. 그러면은 총 한 8개월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대 배치라고 하네? 차대 배치. 자대 배치를 하고 딱 가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병사분들과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좀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왜냐면은 사실 뭐 지금이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상병장 했을 때 이제 선임하사분이나 이제 하사분들 오면은 되게 저희들한테 좀 조심스러워했던 좀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처음 오셨던 분들은 되게 좀 친절하게 오히려 저희한테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떠신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초급반에 있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 네네. 병가 학교로 자대 배치를 받은 인원들이 보통 조교 임무 수행하는 인원들인데 네. 그 인원들한테도 사실 마주칠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가끔 그냥 도와주거나 이럴 때만 마주치는데 그럴 때 대화할 때도 저는 사실 존댓말을 했었어요. 근데 존댓말 하는 게 맞나 계급적으로 봤을 때? 계급적으로는 이제 네. 아니긴 하죠. 네. 아무래도 하사가 됐으니까. 하사가 어쨌든.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받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이제 예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병사를 거기서 처음 봤으니까 네. 초면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선뜻 말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주변 선배님들, 같이 교육받았던 선배님들은 기존에 자대에 있다 오신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반말하고 네. 편하게 대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됐죠. 아니 근데 인간에서 딱 가기 전에 선배들이 약간 정신교육 같은 거 시킬 것 같긴 한데 야 너네 병사 갔을 때 여기서 무슨 뭐 어리버리하거나 뭐 약간 이러면은 가자마자 먹힌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해주시긴 해요. 장난반 진심반? 아 너 가서도 이러면 안 돼. 살짝 이런 거. 아 어떠셨어요? 처음에 인간에서 갔을 때 그냥 가자마자 그냥 쌍욕 받고 그랬어요? 야 어디 하사를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를 하려다가 어. 이거 좀 곤란해지겠다 이러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마 거기 처음에 장교가 됐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대를 가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거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전입을 간 첫날에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 하사가 됐든 뭐 소위가 됐든 그냥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 오히려 상병장들이 훨씬 아는 것도 많고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간부들도. 근데 사실 우리 그 중규 씨 같은 경우에는 2등병이나 1병 생활을 잠깐 해봤잖아요. 네. 조금 더 우리 박중사님보다는 친근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조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등병 1병 생활을 하면서 하사가 전입 온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병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일단은 나대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임하사가 처음 왔을 때 이게 좀 함부로 대하고 병사들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막대하고 그러면은 뒤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짧은 분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관에서도 진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위에 꼴통 같은 사람들 아니면 진짜 이런저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선배들 중에. 아 정말 많죠. 제가 예초를 하고 있었어요. 주 업무 중 하나예요. 아, 그러면 네. 중요하죠, 맞아. 중요하지. 그 예전에는 병사들이 행보관님 따라서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병사들도 같이 하죠. 근데 이제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 말벌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쏘인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아프기도 아픈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진짜 막 독이 퍼진 것처럼 부어가지고. 예, 그 붓는 걸 떠나서 그냥 뭐 취한 것 마냥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막 열나고. 그래서 제가 예초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선임이 저렇게 툭툭 치면서 야, 너 뭐하냐? 돌았냐? 이러면서 빨리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저 뭐에 지금 쏘인 것 같다. 네. 저 도저히 못 나가겠다. 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제가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은 그런 거 일상이야. 너 벌레 물릴 때마다 이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거 안 물려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이게 일상이라고? 내 10수년 인생 이런 고통은 처음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 아니면 예초할 사람이 없다.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 나갔어요. 나갔어요. 우리 박중사님은 혹시 직접적으로 간부랑 어떻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런 거 혹시 받아본 적은 없어요? 4년 동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임하사 때 뭐 당직 서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술 마시게 나와라.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던 뭐 상사 원사급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차 해서 한번 먹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그쵸. 한데. 같이는 먹을 수 네, 있죠. 다 같이는 먹을 수 있죠. 네. 계속 제가 몸이 안 좋다 해도 나와라. 그럼 제가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술도 못 먹고 그냥 술만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잠기면. 그때 당시 하사를 단 지 1년도 안 됐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20살, 21이었으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뭔가 잘못됐다는 인지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냥 군대니까 네. 뭐 근데 가면- 그런 모임이 좀 뭐 자주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뭐 어쩌다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자기를 회식단에 해서 야 너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빈도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빈도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았는데 네. 라인업이 문제였던 거죠. 대대장님, 주임원사님 그 두 분이셨거든요. 물론 두 분 다 전역을 하셨지만 그 두 명과 초임하사인 저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여자 동기 한 명. 그 둘 끝이었습니다. 오 너무 맞습니다. 이상한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먹었다고요? 먹을 때마다? 네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보통 이제 이상하다. 근기수나 중사급이나 근기수. 하사급이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잔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이름 어떻게 되세요? 하늘에 와 대대장이 하사를 불러서 그거는 보통 이제 대대장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간했을 때 면담 정도 하고 네. 뭐 단체 회식할 때는 한 번 정도 얘기하고 하면은 끝인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 새끼.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부사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도 있는 반면에 밑에 또 용사들 있잖아요. 용사들과는 별로 문제가 없었나요? 용사들하고는 딱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예. 그러니까 뭐 같이 지냈던 친구 그 용사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뭐 딱히 문제가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오히려 그 부사관 세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나 좀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그거랑 이제 그 GOP라는 부대의 환경 그런 게 이제 저를 좀 못 살게 굴었고 네네. 그 외적인 뭐 병사들은 사실 크게 박중사님 어떠세요? 저도 뭐 그 친구들의 의견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았으니까. 전 궁금한 게 혹시 남군이시니까 네. 막 여군과의 썸씽 이런 거. 아, 야, 하나 들어봐. 이거 중요해, 이거 지금. 왜냐면 여군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막 뭐 남군들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용사들과의 그런 것도 맞아. 있거든요. 저는 편지 중에 고백 편지도 있었어요. 사실 좋아했었다 이런 거. 아, 진짜로? 사실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고 가로치고 장난임 키읔키읔인데 장난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대 장난 아니에요. 절대 당직 때 매일 과자를 사다 주던 그 친구가. 아니 근데 용사들은 좀 이제 여군 하사분들이나 중사분들 보면은 또 마음에 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폐쇄된 네. 조직이고 그 안에서 우리 생각보다 또 하사분이나 중사분이 성격도 좋고 잘해주신다고 하면은 또 혹하거든요. 직접 고백은 없었나요? 직접 고백은 없었지만 이제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그때 분대장 시절인데 실실 웃으면서 와요. 한 3명이서 이렇게 와서 분대장이 해서 왜? 뭐 재밌는 거 있어? 하면은 누구누구 병장님이 아쉬워하실까봐 지금 떠나시긴 했는데 진짜 많이 좋아했습니다 분대장이. 맨날 싸지방에서 맨날 분대장님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건너서 아니 그러면은 설렌 적도 아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있고요. 뭐 잘생겨서 설렜다 이게 아니라 일적으로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혹한기 훈련 때였어요. 네. 야간이었고 무기를 깔아놨는데 안 보였어요. 깜깜하게. 근데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제 그 조끼를 탁 잡고 분대님 조심하십시오. 다칩니다. 바로 전투사랑 가는 거야. 그 친구가 절대 뭐 외적으로 제 취향이라거나 그때 생각
싶지도 않았던 친구였어요. 솔직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호감이 가는. 이걸 보고 있는 지금 현역에 있는 친구들 잘 들어, 잘 판단해, 잘 생각해. 훈련 같은 거 나갈 때 잘 생각해라. 근데 전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자 간부가 많지 않죠.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고 연대나 가서야 그때 당시에 뭐 어쩌다가 한 번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렇죠. 사랑이 피어날 수 없는 곳이다. 최전방은 죽음의 땅. 그러니까 얘기 딱 들었는데 그런가요? 무슨 뭐 미국 하이틴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아, 근데 저희 부대에도 네. 여군이 없어서 오히려 예, 그 아.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봤을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 여군이 너무 없어서, 방공 여군이 너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남자친구분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네, 이걸 보시고 혹시 뭐 이상한 생각, 뭐 정신 요즘에 또 이제 부사관분들이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중사나 상사급들이 전역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우랑도 또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보통 이제 1호봉 193만 원, 2호봉 195만 원 쭉 가야 이제 월급이 한 200만 원 전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어떻게 보면 2021년에 전역하셨고 25년에 전역하셨는데 크게 차이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외 수당 같은 것들을 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 받으세요? 이게 진지를 타게 되면 초과 근무를 저희가 찍는데 네. 2달 동안 있으면 풀로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한 300 가까이. 그럼 괜찮지 않나? 그렇게 전방 근무, 퇴근을 못하는 네. 곳에서 근무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사 월급보다는 사실 훨씬 많이 받아요. 뭐 300 전후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한 250 정도 받았어요. 250만 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나 보다. 돈이 오른 게 아니라 초과 수당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인정해주는 시간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57시간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57시간 초과를 찍으면 그 뒤로는 더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료예요. 그러면 지금은 몇 시간 정도 대신 족시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저도 진지를 타는 보직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해안 진지나 이런 경우에는 100시간 인정을 100시간. 해준다고 그때 추진을 했었나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창 얘기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때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해주니까 250에서 한 300 정도 올라가지 않나 싶기는 한데 나오실 때 얼마 모으고 나오셨어요? 나올 때는 거의 한 8, 9천 정도. 8, 9천? 네. 얼마 모으고 나오셨어요? 비슷하게. 잠깐만 그 전역할 때 몇 살이셨죠? 저 27이었어요. 27이고 지금 25, 4시? 네. 넷인데 8, 9천 모았으면은 사실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들어가서 힘들긴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역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이게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하사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그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대라 하더라도 집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집을 아예 못 가고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뭐 절대적인 금액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네.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또 높은 그건 아니다. 그렇죠. 낮다. 솔직히 한 27 정도에 8, 9천 모아서 나온 주변 친구들 없을걸요? 왜냐면 보통 27이나 28에 이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박중상님도 주변 친구 중에 24 친구 중에 8, 9천? 없지 않아요? 없죠. 제일 부자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가라면 절대. 저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8, 9천이 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진짜 거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걸로 어디 뭐 주식 투자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사관의 장단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는 장점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린 나이에 이제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 8이면 사실 초년생이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근데 그때 이제 부사관을 했다면은 몇 천만 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짬밥도 좀 쌓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결혼하면 집 준다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집도 뭐 막 다 무너져가는 집 주는 관사. 거. 예, 그렇죠. 관사라. 저는 어찌됐든 결혼했을 때 그렇게 집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집이 이제 좋든 안 좋든
그렇죠. 부사관 분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죠. 네, 많죠. 그러면 같이 이제 생활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관사를 같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네. 살죠. 그러면 장점일 수 있겠다. 왜냐면 돈은 돈대로 모으고 집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 오랫동안 군 생활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장점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단점을 얘기하면 저는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군 생활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저의 고충들을 얘기한 거긴 한데 네. 막 군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에 못 가는 그런 게 조금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답답함이 좀 컸죠 저는. 근데 전역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어떻게 되세요? 애초에 그냥 나는 4년만 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군 생활을?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나는 뭐 무조건 장기한다 이건 아니었어요. 약간 반반인 상태였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을 보잖아요. 이게 선배들이라고 하면 뭐 1,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년, 10년, 20년 뭐 행정보호관님, 뭐 나아가서 대대장님, 뭐 장교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대대장님도 퇴근을 못 해요. 행정보호관님 군 생활 20년 하신 분도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그분들은 조금 하긴 해요. 일주일에 막 한 두세 번 정도? 아니, 근데 일이 그렇게 계속 많나?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대 대기를 해야 돼요. 전방 부대는. 아무 일이 없어도 무조건 간부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뭐 잘못 살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또 성향이 또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박중사님은 부사관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멘탈? 이제 쉬운 경험은 아니지. 네, 쉬운 경험은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깨지는 경험도 어디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초년생으로 그쵸. 딱 네. 시작했을 때 혼나도 보고 뭐 위로도 받고 그렇게 좀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네. 멘탈 네. 케어, 멘탈 네. 교육을 네. 좀 받을 수 있다. 나름의. 네. 그걸 겪고 이제 나 밖에 나오니까 어딜 가도 멘탈은 안 깨지겠다. 라는 이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 몇 아니요, 개만 아니요. 간략하게요. 네. 저도 이제 진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저희가 2교대여서 2달 타고 2달 내려오고 2달 타고 2달 내려오건데 간부가 솔직히 많이 없으니까 원래는 100%만 하면 되는 거를 120%, 150%를 모두가 감당하는 게 그게 지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제 지원하는 사람도 점점 줄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급도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그건 어떤 얘기세요? 진급이 제가 21년도에 임관을 했는데 예전에는 병가를 정해서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뭐 본인이 안에 들어가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공이 나오면 임관을 안 한대요. 임관 포기. 그냥 태교를 그렇게 할수 한대요. 있어요? 네, 태교를 하면 돼요. 아예 그냥.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더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요새는 제 후배들은 다 1차 진급을 했습니다. 1차 진급이면 인간하고 그 다음 연도 때 바로 바로 중사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뭐 25년 12월이면 1년 차. 네. 26년이면 연수로는 2년 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달았습니다. 중사 진을?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군이라서 그게 좀 진급이 좀 빨리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여군 티오, 뭐 남군 티오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네. 24년도 후배들은 남군, 여군 상관없이 한 부대에 있던 3명 싹 다 1차 진급했습니다. 보통은 중사 진급을 3차 때 진급을 하나요? 중사로?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3차였어요. 무조건 3차? 거의 무조건 3차고 진짜 특수하게 뭐 어떤 이 장군님들의 상을 받았다거나 네네네. 이게 표창이랑 상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거 있고 체력은 당연히 특급을 계속 유지하고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에이스 있잖아요. 네. 에이스 간부들 같은 경우가 2차 진급. 1차 진급은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저는 군 생활하면서 1차 진급한 중사는 제가 본 거는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옆에서 본 게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차 진급을 하는 케이스는 진짜 흔치 않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있다. 네, 저희 병가가 사람이 너무 없는 건지 뭐 전체적으로 없긴 하지만 진짜 하사가 귀하거든요. 저는 제가 21년도고 중사지만 부대에서 막내였어요. 중사인데 막내예요. 밑에가 네. 안 들어오니까. 네, 방공병가 친구들이 없으니까 막내였어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올해 오긴 했습니다. 5년 차에.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방공병가고 이제 보병병가인데 혹시 부사관 분들이 선호하는 병가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보병 말고도 다른 병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맞아. 방공병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방공병가가 됐다면 인간을 포기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거꾸로 선호하는 병가도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전투 병가를 조금 선호하죠. 그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투 병가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뭐 비전투 병가가 꿀이다 이건 아니지만 뭐 어딜 가든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전투 병가를 조금 선호하지 않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전투는 뭐가 있어요? 뭐 흔히 제정?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인사행정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도 있고요. 네. 인사행정 제적 뭔가 좀 편해 보인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꼭 꿀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아무래도. 네. 근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려면 본인이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병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선택한다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가는 거죠. 네. 군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네. 병가는 뭐 이게 좋다고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인사행정 뭐 그렇게 조사를 안 하죠. 보통은 안 하죠. 네. 근데 지나고 보니 전투병가보다는 그렇죠. 비전투.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도 나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또 현역에 있다가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저쪽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부사관이라는 직업이 어떠니까 뭐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적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특히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적성이 안 맞았을 때 좀 많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군인의 꿈이 있어서 부사관을 지원한다면 요즘에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또 그게 버티다 보면 지나가거든요. 지금 이제 지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박중사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다시 입대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사실 군생활 했던 거를. 그만큼 좀 뜻깊은 경험이었고 거기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도 많고 뭐 주변에서 요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오죠. 뭐 처우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처우가 아직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시는 분들 제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생하셨던 부사관 분들과 함께 격려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